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 오늘은 제조업 창업 도대체 누가 하나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 에브리웨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계 제조업, 국내 상사 취직하면서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을 관리하고 많이 협업을 했고요. 현재는 솔루션으로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생산관리 솔루션 우리들의 AI 공장장 오르카를 운영 중에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하우, 경험, 홍보 아무거나 다 상관없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재밌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아십니까? 저희 이제 이 채널에 구독자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홍보가 또 될 수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조업 사장님들의 창업 자본의 출처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 어렵다는 제조업 창업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과연 제조업 사장님이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장님들은 누군가에게는 월급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는 거래처, 아니면 경쟁사 대표, 혹은 우리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바보 꼰대일 뿐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조업 사장님들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장님,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선 창업자 연령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40대, 50대가 많죠. 놀라운 거는 60대 이상 창업자분들도 20%나 된다는 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고, 역시 20대 이하는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20대 제조업 사장님들도 사실 많이 계신데 정말 희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튜브를 해서 조회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고 사실 20, 30대에 창업을 한다는 것, 특히나 이 제조업을 창업한다는 것 정말 저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 50대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이 용기와 어떤 도전정신, 네, 저는 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학력입니다. 우리 제조업 창업자들의 어떤 학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졸과 대졸이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저는 사실 그 연구원 출신들도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제조업 창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소부장 사업 같은 거에 어떤 투자를 받으면서 하는 제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졸과 대졸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좀 상당히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전공입니다. 제조업의 창업자 학력 고졸 38.5%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38.5%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25%입니다. 실업계인데 이거는 사실 뭐 예상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더 많아요. 출신이 더 많은데 아무래도 이 제조업의 특성상 제조업의 특성상 우리 또 어떤 공장과 좀 더 친숙한 실업계 출신 대표님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놀라운 거는 인문계 출신도 있다. 어떻게? 공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인문계 출신 창업자 대표님들이 계실까?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바로 창업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20대 이하 창업은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어떤 문과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과도 인문계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졸입니다. 대졸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인데 인문 계열과 공학 계열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 어떤 그 소중한 문과 출신, 저도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기술적 베이스를 습득을 해서 결국은 제조업 창업까지 성공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인간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공학 계열이 많은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조업 창업자 출신. 사실은 이것도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출신인데, 제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출신이 많겠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팀원으로 있던, 나의 직원으로 있던 우리 사람이 나가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나의 경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좀 보셨죠?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로 직원이 창업을 했는데 사장이 사실은 또 열심히 영업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기술적 베이스가 있으셨어도 그런 실무적인 어떤 그 스킬은 테크닉은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래처 리스트를 슈킹해가지고 더 좋은 마진을 거래처에게 제공하면서 뺏어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은 어디에 있다? 적은 내 가까이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창업자의 근무 직종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사실은 생산직이랑 생산직 25%죠. 생산직이랑 영업 판매직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업과 생산이다. 생산과 영업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경영관리직이 창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경영관리직은 좀 회사의 어떤 방향, 회사의 전략 이런 핵심 정보들을 많이 좀 습득을 했겠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직 출신이 많다는 거는 제조업 대표님들이 어떤 정부사업, 투자 이런 걸 잘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다음 혹은 다다다음 영상으로 준비 중인 제조업의 어떤 자금 확보 전략에 의하면 이런 정부 사업에는 투자 같은 걸 잘 안 받으세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밀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why? 그 궁금증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사장님, 경영관리직, 그리고 기능생산직 조심하셔야 된다. 나의 경쟁자, 나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좀 명심하시고요.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제조업 창업은 역시나 40, 50대 60대까지 많이 한다. 제조업의 창업 확률 1위는 고졸이다. 사실 대졸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어떤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가 대부분이죠. 의외로 실업계나 공학 계열이 아닌 인문계 출신도 많다. 인문계 문과 출신도 열심히 제조업 사장님으로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출신으로서는 경영관리직, 기능생산직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 사장님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되게 단편적으로 확인해 보았어요. 왜 이런 걸 아느냐? 이걸 알아서 무슨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why? 우리가 거래처로서든 혹은 어떤 경쟁사로서든 제조업 사장님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를 파악하려면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알았던 게 무엇이 있죠? 40, 50대가 많이 한다. 이것만 알아도 이 40, 50대가 20, 30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향적인 특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영관리직, 기능생산직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제조업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음에도 재밌는 제조업 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